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부터 21학년도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성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세 분의 교수님과 또 세 분의 우리 조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또 학과에서 소중하게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너무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올해는 만족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공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메이커 장비를 활용한 가정용 아이디어 소품 설계 및 제작을 해주신 이학선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아니요. 소개만 좀 먼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환영을 먼저 드리려고요. 두 번째 플러스 가족 통장 만들기에 재경숙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영민과 함께하는 고급 요리 만들기 유형서 교수님 그리고 예 같이 하시는 거죠? 같이 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찬 교수님 같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지영민과 함께하는 고급 요리의 우리 주정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 수요 맞춤형 평생 교육 고급 요리 강좌 프로그램 진행한 외식 프랜차이즈학과 주동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요리 하면은 그 일반인들이 그 쉽게 집에서 그 만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요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좀 많이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올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과에서는 뭐 신설학까지만 그래도 한 두어 번 정도 이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토의와 연구를 거듭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운영 목적에는 그 이 고급 요리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요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재료가 비싸고 또한 여러 가지 도구나 기구 기계 등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븐이나 또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메뉴 선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리들로 이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요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 보기 좋고 맛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 밖에서 재료를 구입하지 못한다면은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재료에 대한 그 설명도 하고 또 그리고 구입처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방에는 그런 그 안전사고에 그 위험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도구나 기구, 가스, 칼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첫날에는 이제 그에 따른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자가 진단이라든가 또 이제 뭐 그 거리두기라든가 해서 인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12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실습실 한 테이블당 맞게끔 해서 한 2.5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하지만 또 맛도 봐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또 잘못했다가 이제 또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지켰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진행 과정에서 그런 위생이라든가 또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도 식품 재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숙지한 다음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선정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들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스파이스 종류, 향신료 종류는 그분들이 좀 구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다 살 수는 있는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만들기 위해서 그걸 크게 사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이 복습을 하신다 그러길래 저희가 남은 재료를 이렇게 조금씩 싸주고 뭐 이런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는지 피드백은 안 됐어요. 집에서 잘 만들었는지 이제 그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목적은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에서 어떤 그 수업 내용을 경험함으로 해서 그런 우리 그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과 그런 그 타 전공 학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공과대 학생이나 뭐 이렇게 우리 그 타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조금 신기해 하면서도 또 이렇게 특히 남학생들이 2명, 3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여기 포인트가 안 나와가지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고급 요리 강좌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이제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8주간 진행했는데 저 10주간은 좀 제가 오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원래 10주 하려고 그러다가 8주를 한 거기 때문에 5월 7일부터 25일까지 8주간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시간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거의 만들면서 1시 정도 끝나면은 식사를 하고 뒷정리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이라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 6명, 타전공 학생 6명 이렇게 12명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1주차에는 이제 그 해물 누룽지탕인데 이제 중식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어떤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닭 국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재료를 사서 만드는 그런 어떤 요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관자 세비치라든가 모둠 스시 같은 거. 그래서 스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쉽게 소금, 설탕, 식초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 스시 초대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스시를 만들 때 필요한 초대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또 이제 스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밥을 이렇게 지을 때 보통 한 28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었을 때 이렇게 주먹으로 지었을 때 280개 정도 되는데 그 밥 안에 이제 공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볍게 지어주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맛,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자 세비치는 이제 해물 요리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칡거리라든가 이런 이제 페루 음식이죠. 하나의 페루 음식인데, 그래서 이제 해물 이용해서 그다음에 드레싱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요리.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안심 웰링턴, 이거는 웰링턴 장군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음식인데 원래 서양 요리에는 고유 명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요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소고기 안심 웰링턴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거기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롤로 말아갖고 만드는 그런 요리. 부럽죠?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고추랑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요리들이 많은데 이거는 오븐에 구워가지고 또 이제 오렌지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리라든가, 또 이제 집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마트에서 드레싱을 사가지고 이 샐러드를 해 먹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이제 식초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드레싱도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샐러드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뭐 마트에서 사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화학 첨가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이용해서 유화를 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레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자 같은 거 요즘에 집에 보면 다 오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고르곤졸라라든가 이제 컨비네이션 피자. 특히 이제 우리 보면은 그 피자가 이제 제가 그 전에 호텔에 근무할 때 그 외국인이 저기 그 컨비네이션 피자를 그 이렇게 만들면서 꼭 그 뭐 중요한 순간에는 잠깐 저기서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피자헛이 이태원에 처음 들어섰었어요. 그때 8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이제 그 피자헛이 처음 있었고 그 외에는 여기 그 피자라는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호텔에서도 피자가 안 나왔고 그래서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외국인이 직접 와서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피자를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은 양파하고 그 이 피망을 갖다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걸 소금에 절여서 꽉 짠 다음에 여기다가 오레가노를 집어넣어서 묻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이제 그걸 넣을 때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가기 전에는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외국인들도 자기가 이제 우리 한국 호텔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줘요. 이렇게 뭐 중요한 거 할 때는 저 잠깐 저기 가서 뭐 갖고 오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뭣도 모르고 와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고 오면 그때 슬쩍 넣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피자의 그 고유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콤비네이션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그 향, 이 재료들을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그 향이 오레가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도 좀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응용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가 요즘 싸요, 되게. 새우도 싸고 뭐 이제 크기에 따라서 물론 가격은 틀리지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재료가 조금 이렇게 재료비를 조금 그래도 좀 풍부하게 줘서 최고 좋은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재료 선정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왕새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게살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은이버섯, 이 목이버섯이 있는데 흰목이버섯이라고 해갖고 하얀 버섯이 있는데 그 버섯을 이용해서 이제 수프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가노프식 안심 요리는 우리 그 카얀 페퍼라고 우리 그 고춧가루처럼 생긴 거에다가 소고기를 비벼서 만드는 이제 그런 요리였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 파스타를 곁들였는데 상당히 이제 반응들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그 커피를 좀 이렇게 이제 추출하는 방법, 이제 바리스타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먼저 그 롤 브레이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저희 초창기 빵 만들 때는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 노른자 뭐 이렇게 흰자 있으면은 계란 노른자하고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같이 섞어 놓고 흰자를 위핑해 갖고 쳐 가지고 그다음에 가볍게 홀딩 해 가지고 이제 이걸 오븐에 굽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수제 카스테라 말하자면 그런 식인데 요즘은 이제 믹스기로 막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다 오븐이 있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롤 브레이드를 만들고 발효하고 굽는 그 과정, 그 시간 동안 이제 커피 이제 추출하는 거를 이제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주 동안 했는데 다행히 그 교육 과정 동안 그런 뭐 코로나 사태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 빠지지 않고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꼭 오십시오.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양도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아예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싸가는 분도 계셨고, 또 어느 한 분은 그 시간 되면 신랑이 와요. 그래서 같이 신랑이랑 둘이서 같이 먹고 그런 분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 후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스킬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이제 좀 요리 그러면은 이제 기초도 아니고 사실 고급 요리라 그래봐야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그런 요리였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스스로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창의력을 더하면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 가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요리 설명을 해도 만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그 요리들이 약간씩 그런 그 변화가 있더라. 그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뭐 후기가 있었지만은 금요일 이제 이렇게 매주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다렸고 또 오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 두 번째 주까지는 그냥 그런 하는데 세 번째 주까지는 아예 딱 본인이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갖고 가야겠다 딱 준비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싸가라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까지 준비해가지고 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른 그 용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그 고급 요리에 대한 그런 그 일반인의 그런 선입견을 제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제 우리 그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학과가 어떤 걸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학 인프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서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이제 제공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안정적으로 항상 걱정을 했었어요. 뭐 코로나만 터지면 다음 주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스톱을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깊어서 그냥 코로나 이러면은 아주 그냥 노이로지가 걸려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 8주 동안 뭐 요리도 요리지만 아무 사고 없이 저희가 잘 이렇게 끝마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혁신원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도 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충분한 그런 또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참석하지 못한 게 정말 속상하고. 네. 그다음 우리 교수님. 예. 켜져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는 크게 들리는 건 아니고 저기 카메라로 들려서. 아 그렇구나. 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오른쪽 거. 네. 예. 유아교육과 재경숙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뭐 형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줘보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이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예비 부모 교육이었고,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에 이제 근무하게 되면서는 두 가지 라인으로 이제 부모 교육을 쭉 해왔어요. 하나는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부모들하고 어떻게 이제 협력해야 되는지 하고, 현장의 부모들을 이제 전공 범위 내에서 지도하는 거 하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계속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그 온라인 교양 수업도 제일 먼저 시작을 한 사람 중에 하나고 쭉 해왔죠. 근데 이제는 그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제 숙제가 되었는데요. 마침 이제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0년 동안 이 전공을 하면서 하나 이제 개념화한 것이 그 플러스 가족관계 통장을 만들자.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고 인출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 가족관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번 그 포스터였고요. 그래서 시간이 적절한지는 항상 이제 고민이기는 해요. 고민이기는 한데, 최소 대부분의 이제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소집단으로 해서 한 8주, 10주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일 2시간 해서 8주짜리를 하나 했고, 토요일 8시간 2주짜리, 종일반으로 2주짜리 이번에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먼저 보시면 지난 학기에는 이제 목요일 2시간 저녁반, 토요일 오전 오전 2시간 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똑같이 15명씩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두 반을 다 운영을 했죠. 이번에는 그때 이제 의견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는 어머니들이 평일 오전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평일 오전반을 하나 넣어봤고 그래서 목요일 오전반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의 개인적인 사정상 이제 교육대학원 학생들이 많고 현장에서 부모들하고 이제 협력이 굉장히 어려움을 교사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막상 제가 강의 개설을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수 맞추고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맞추다 보면 그래서 제 수업을 한 번도 못 듣고 나가는 학생들이 엄청 컴플레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따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종강하고 특별 수업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했는데 이번에 이걸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협의를 했더니 학기 마치고 해도 가능하다고 이제 답변을 받아서 지난번에는 오전반에서도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학기 딱 마치고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이렇게 해봤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아예 차수를 지정을 해줬어. 이번에 졸업하는 그 차수만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일부 일반인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홍보가 항상 숙제인데 저는 사실은 내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게 모이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으로 공유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학부 위주로 기본적으로 참여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진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교 전체로 공지를 했는데 학부생이 학기 마치고 종일반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고. 그때 자기 개인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업을 잘 듣고 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하면서 좀 이제 가정 있는 학생이나 특별한 학생한테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되는지 숙제였는데 이번에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학생은 그냥 저희 과 학생 몇 명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구색을 맞췄죠. 그래서 대학원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한 원에서 훅 들어와 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홍보하고 학부 학생들 홍보가 여전히 저에게는 숙제죠. 숙제고 그래서 뭐 요 정도 구성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성인 10명인데 뭐 졸업생 이번에 일반 성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부부가 한 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와서 본인들이 막 찌걱찌걱 하는 과정을 이론에 맞춰서 다르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역시 이제 홍보의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대외적인 홍보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에게 8주 그러면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있고요. 학부생 출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종일반이 생각보다 집중도도 높고 또 그들이 현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좋았던 이런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워크북을 준비를 해서 이제 작년 거를 일부 보완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더 시각적이고 압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큰 구성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자꾸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이 양육하는 것을 피차의 수고스러운 과정으로 가는 것을 먼저 해요. 그걸 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제 프로그램이에요. 둘 다 필요하지만 재밌게 놀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항상 더 우선적이 돼야 되고 양이 더 많아야 된다 하는 것만 딱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숙제는 사실은 풀리는데 대부분 걱정이 앞서서 두 번째를 먼저 하게 되죠. 양육 야단치고 버릇잡고 하느라고 이제 서로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좋아질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교통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을 주는 게 이제 제 프로그램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노는 것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보드게임 하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드게임을 지난 학기 이번 학기에서 엄청 많이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그리고 생각하니까 저도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30년 동안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렇게 재미없게 상담을 했을까? 이제 와서 제가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학생들의 상담은 재미없게 한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내가 책장 하나를 비워서 게임으로 다 채워놓고 이제는 내 방에 오면 무조건 논다. 먼저 놀고 그다음에 지도한다는 걸로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하면서 개인적인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다루는 거하고 이론을 접목을 시키는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뒀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분야에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 분야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거를 가르치지만 실제 자기 문제는 또 따로 풀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적용 중심으로 한 30% 정도 넣어봤더니 특히 이제 목요 오전반에 학부모 같은 경우가 아이들하고 실제 부부간에 혹은 아이들하고 문제를 가지고 여기를 진지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매주 이렇게 다루면서 풀면서 거의 해결을 하고 가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됐죠. 그래서 뭐 이 방에서도 하고 이제 또 이제 작은 방으로 옮겨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한 주 특강이 들어가서 이것도 실제 여러 가지 손으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만족도는 뭐 대체로 높게 나왔고요. 아마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강의실 신청을 할 때에도 공사가 있다 해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시설과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이렇게 옮기면서 하기도 하고 주말에 약간 소음도 그걸 뭐 알고 한 일이고 서로 다 양해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운영 환경에 대한 것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향후 개선 희망 프로그램에서 늘 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데리고 노는 거를 열심히 해도 역시 부모들은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집어넣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게 이제 두 팀이나 해야지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잘 도와주는 분하고 이제 팀 티칭을 하니까 가능하고 특히 뭐 학부 알바생 우리 또 조교생님 협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지역 연계 수업하고 연결돼서 이 활동을 연결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약간 전공 위주로 가게 됐고 다음에 이제 리빙랩 중 교내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안 그래도 정 교수님이 뭐 원데이 프로그램 이런 거 어떻겠냐 해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리빙랩에 지금 적용을 해서 이제 하루 내지 이틀로 아버지 프로그램을 작은 규모로 방문해서 하겠다 하는 걸 알렸더니 한 10팀 정도가 벌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는 사업 지역들에 들어가 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과정은 지금 인기가 좀 많아갖고 일단 이번에 평생교육원에도 지금 이제 일단 개설을 지금 일단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아마 곧 좀 있으면 이제 운영위원회 공유되면 그게 확정되면 이제 아마 모집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걱정이에요. 일반인들이 들어올 것인지 예. 5년까지. 예. 아무튼 그건 또 이제 유료 과정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기간도 길고. 예, 맞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학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학성 교수입니다. 예. 예. 예, 작년 2학기 때 뭐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올해도 1학기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메이커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메이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장기간에 어떤 메이커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또 올해는 또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또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시간은 5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학생 7명, 일반인 7명, 14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약 한 10주간, 약 30시간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메이커 교육을 관심을 가진 거는 2015년도 경남대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체험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 관련된 거. 그래서 수학 관련한 체험 교구를 만들면서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는 걸 접하게 됐고요. 그 중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때나 아니 중학교 때는 거의 다 이론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요즘 이제 제 딸이 고2인데 지금 고2 딸을 보니까 교육하는 방식이 요즘 많이 틀려요.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팀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훨씬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과정에서는 빠진 게 뭐냐면 뒤에 어떤 아이디어를 세우고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구현해보는 어떤 그런 교육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이 메이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보다는 이제 관람을 많이 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과학관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떤 교육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과학관이나 수학 체험관, 뭐 안전 체험관, 뭐 직업 체험관에서 실제 체험을 해보는 어떤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실제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체험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기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 교육은 그런 어떤 직접 체험을 하고 제작을 하는 어떤 손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경험주의의 어떤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메이커 교육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대부분 다 IoT, AR, VR, 뭐 그다음 빅데이터 전부 다 디지털적인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실제 경남이 어떤 수학 체험관이 성공했던 이유가 전부 다 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표현합니다. 손으로 애들이 직접 만져보고 뭐 활동하는 걸 시작을 해서 거기다가 디지털 요소를 플러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갖다 디지로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렇게 성공을 많이 했었는데, 아날로그의 어떤 장점은 많이 가진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으로 해보고 만지고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소통을 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게 어떤 메이커 교육의 장점이고, 그래서 메이커 교육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서 경험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메이커 교육의 방향은 이론적인 학습도 충분히 돼야 되고 거기에 창의력이 플러스가 된 그런 활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서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된다면 어떤 실천 교육을 할 수 있고 경험 위주의 교육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실질적으로 14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효 인원은 11명입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이 5명이 수령했고 일반인이 6명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고요. 일반인 뭐 2분 정도는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수료를 못 하셨는데, 그분은 향후라도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수료는
뭐 한 12명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내용을 보시면 메이크업 문화의 소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크 교육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렵지만은 어떤 메이크 장비의 활용법, 그 중에서도 수공구도 있을 거고요, 목공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장비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 디지털 장비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창의력이라는 걸 높이 주기 위해서 아까 설계라는 과정을 넣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직접 설계하는 과정을 넣게 됐고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넣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과정에 나온 작품들의 내용들입니다. 실제 운영은 아직까지 이렇게 3D 창의 공작 센터를 모르는 교수님도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학생들도 더 많이 모르고요. 참고로 생활과학관 2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올 2학기 때부터는 아마 사공학관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는 부족하고 그다음 작업을 하기에는 환경이 좀 부족한데 올 4월 달에는 올 9월 달에는 이렇게 옮겨서 아마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과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계와 수작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서 2D 설계와 3D 설계를 배우고 이를 디지털 가공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작업이나 수공구를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러한 기술과 디지털적인 기술을 합한 그러한 방식의 어떤 교육 과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리서펜 원형 무드 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든 컨텐츠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3D 프린터가 가장 잘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계 교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3D 프린터를 작동하는 법들,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첫 1주차 내지 2주차에 3D 프린터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거의 2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매일 3D 프린터를 쓸 수 있도록, 매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뭐 오시면 뭐 6시부터 저희들이 수업을 시작했는데 먼저 오시는 교수님, 수강생들은 오셔가지고 3D 프린터를 먼저 하나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디자인 원목 키링을 만들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2D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 과정을 배운 걸 우리가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의외로 간단하지만은 많은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올해 새롭게 이제 들어왔던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비누를 만들다기보다는 몰드를 만드는 거죠. 비누의 틀. 보통 보면 뭐 모든 학교 초등학생들이 뭐 대부분 다 학교에서 비누 만들기는 하는데 보통 주어진 비누 틀을 가지고 학생들이 원료를 뭐 섞어서 이렇게 부어보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비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설계를 하고 3D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비누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질적으로 몰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3D 프린트 된 과정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탈포를 하고 실리콘을 탈포를 하고 실제 몰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만든 몰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비누를 종류를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비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오시면 몰드 만들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몰드에서 자기 것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몰드 걸 자기가 부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디자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디자인이 이쁘다, 더 예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어저께 제가 토요일하고 어저께 자료를 만들면서 비누를 미리 만들어서 좀 나눠드릴 걸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했구나.
예, 왜냐면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만들었던 비누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좋았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뭐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목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입니다. 여기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납땜도 직접 해보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인두기를 사용해서 납땜을 잘 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모이셔가지고 하십니다.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수학교육과 김경수 교수님이십니다. 김경수 이번에 참여하셨는데 제일 열심히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커 교육을 하면서 이게 한 6주차, 7주차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이때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협업이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 하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서로 이게 알긴 아는데 서로 친해지기 힘든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메이커 하는 목공 과정에서 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많이 친해졌고 서로 이제 재밌어지는 활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종류는 많이 없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을 그냥 만든 거죠. 뒤에 과정들은 어렵지는 않지만은 앞 모양을 다르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스피커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목 도마입니다. 도마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손도 많이 가고 가장 힘들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우리 좀 도와주는 학생이 CNC 가공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스카시를 작업을 직접 했는데 스피커는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요 도마 같은 경우는 도마가 너무 좋은 재질이 들어와 가지고 두께가 너무 두껍고 좋은 질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으로 가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올랍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찾다가 저 울산 쪽에 울산 밑에 쪽에 어디 괜찮은 어떤 이 나무를 하는 데가 있어서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손을 대니까 너무 또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하셨고요. 솔직히 나무 재질은 제가 월낫이나 뭐 메이플이나 여러 종류는 아는데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어떤 나무 재질이 더 많이 왔는데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나 이쪽에 같은 경우는 좀 더 CNC 가공을 통해서 자기 디자인 작업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편하게 기존에 있는 제품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개선 방향으로 생각했던 게 작년에 제가 도출됐던 내용입니다. 뭐 작년에 도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이해 확대 운영, 그다음에 보조를 접수했겠다. 대학원생하고 교직원을 좀 활용을 교직원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굴 제작 그런 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선점으로 넣었는데 욕심이란 말들을 적었습니다. 심화 과정 운영, 이해 확대 운영하는 거 욕심.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보다 제일도 많고 조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좀 작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욕심이라는 말을 좀 적었고요. 그 다음 올해는 강사하고 보조 학생이 2명이 있어서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순조롭게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배운 학생이 보조 학생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만드는 사람은 자기 거 만드는데 정신없지만은 보조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이제 뭐 수료 가능한 인원이라는 게 저희들은 진짜 선착순 접수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료 못 하시는 분들이 신청만 해놓고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인원이 줄면 줄수록 좋지만은 그래도 한두 사람이 어떤 인원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좀 선별에 대해서 조금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과 시간이라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또 다른 경험을 쌓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을 갖다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3주 이 과정 자체를 갖다가 아까 같이 한 묶음을 전체적으로 10주 과정을 통해서 한 팀들이 쭉 과정을 이루었는데 그게 원래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진짜로 듣고 싶은 분들이 못 듣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과정을 좀 쪼개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센터에서도 한번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지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한 3주짜리 과정들을 좀 쪼개서 만들어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이 조론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과 함께 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대학생이나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교직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몇 번 문을 두드리시다가 못 하셨다가 올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교직원부터 좀 더 혜택을 받게 하면 그분들이 좀 더 홍보를 또 많이 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해주시면 알려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온라인의 디지털적인 요소를 많이 제가 배척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몸으로 때워서 경험을 쌓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여름방학 아마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에 대한 뭐 간단한 거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온라인에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와서 직접 만드는 거는 직접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혼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요번에 이걸 하면서 약간 다른 쪽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빵입니다. 빵. 제가 틀을 만들어 줬고요. 3D 프린터를 아까 비누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틀을 만들어서 틀에 빵을 찍은 겁니다. 이게. 연계라기보다는 그냥 제 교육을 2017년도에 받았던 그 교육생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창동에 있는 하나의 창동에 기념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3D 프린터 배우셨으니까 3D 프린터로 요런 찍는 걸 만들면 빵에다가 찍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동이나 빵을 갖다 이렇게 찍은 실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판매는 못 하는 게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는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생각했고요.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틀하고 이틀을 갖다 실제 지금 업체하고 스테인리스 계열로 가공을 해서 빵을 찍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학교 로고를 찍힌 빵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학교 기념품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만들었던 건데 작년에 만들었던 원목을 만든 거고요. 비누인데 마찬가지로 빵 모양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빵 모양을 좀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비누 만드는 게 프로그램 자체가 2023년 미래교육 테마파크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원래는 원형 무드 등이나 이쪽을 했었는데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요번에 다시 기한을 하게 됐는데 요 비누 과정을 제가 소개를 드렸더니 요거는 충분히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미래교육 테마파크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2024년 미래교육 테마파크에 아마 체험 프로그램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교수님께서 또 한 학기 동안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함께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데요. 나중에 아무튼 이번 과정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또 2학기 혹은 우리가 또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획들을 하게 될 때 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재경수 교수님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 실제 이제 그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이 또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으로 연계해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또 론칭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또 국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인큐베이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또 이것에 대한 또 어떤 호불호나 또는 만족도나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단단하게 또 만족도를 높게 만든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도 실제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